무당에 빠진 권력자들.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은 찰진 로비력을 발휘해 족보상으론 철종의 9촌이나 실제론 17촌으로 네가 아버지,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철종과 발가락 하나 닮았을까 말까한 12살짜리 자신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한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던 고종은 처음 그의 양어머니 조선의 마지막 대왕 대비 조대비의 수렴청정을 받았다. 하지만 3년 후 조대비는 스스로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났고 그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됐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고아 신세에 가까워 외척 세력이 없고 똑똑했던 민자영을 고종과 짝지어 주었으나 고향인 줄 알았던 그녀는 호랑이로 변해 시아버지 대원군을 밀어냈고 겉으론 남편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나라 제1의 권력가는 민비였다. 왕으로 즉위한 후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왔던 고종은 조대비, 흥선대원군에 이어 민비에게 모든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의지한다. 민비는 이런 여자다.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권력의 정점에선 민비는 기본으로 사치를 깔아주고 특히 구슬하는 걸 좋아하는 국걸로 궁궐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국판을 버려 국고를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니 매관매직까지 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던 중 신식군대와의 차별로 폭발한 구식군대 오근영이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민비를 죽이기 위해 궁으로 몰려갔으나 민비는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충주 장호원의 친척 민흥식의 집으로 도망간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 한양은 다시 흥선대원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대원군은 행방불명된 민비의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 신분을 숨기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민비는 민흥식 집의 여종의 소개로 후에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신령군 무당 박씨를 만나게 된다. 충주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난 박창렬은 혼인 후 일찍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 무당의 길로 접어든다. 그녀가 모시는 신은 관우장군이었으며 예쁘장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 플러스 말주변까지 뛰어나 곧 수많은 단골을 확보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민비를 만난 눈치 빠른 무당 박씨는 그녀가 보통 신분이 아님을 눈치챘다. 박씨는 민비를 보고 귀인의 관상이라 대운이 찾아올 것이라며 8월 보름이 되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귀한 자리에 오르실 거라 말했다. 안 그래도 무당과 굿을 좋아하던 국걸은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녀의 달콤한 말에 홀랑 넘어가 매일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고 계속된 만남과 그녀의 가머니설에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다. 그 사이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어가고 민비가 충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이 청나라에 부탁해 충주로 청나라군을 보내 왕비를 모셔오게 했다. 8월 1일 청나라군의 호위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한양에 입성한 민비는 8월 보름에 환궁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무당 박씨를 더더욱 신임하게 되었고 얼른 그녀를 한양으로 모셔왔다. 당장에 거처가 없었던 박씨를 궁에 머무르게 하며 민비는 박씨에게 온갖 문제의 조언을 구했다. 한동안 궁에 머물던 박씨가 관우에 사당을 지어서 궁에서 나가기를 원했고 고종이 앞장서서 동소문 안쪽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 분묘를 지어주었다. 이미 고종도 민비와 함께 무당 박씨에게 넘어가 있었고 분묘가 완성되자 고종은 관우장군이 자신과 왕비의 꿈속에 현몽하여 자상하게 지켜주어 사당을 짓는다 라며 친히 비문을 올린다. 이 무렵부터 왕과 왕비는 무당 박씨를 신령군이라 불렀는데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호 신령이라는 뜻이었다. 지랄하고 자빠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켜 창덕궁에 잠들어 있던 고종과 민비를 확보하여 경우궁으로 옮긴 뒤 망명을 위조해 친천파 인사들과 민씨들을 불러들여 울며 말리는 고종을 뿌리치고 그의 눈앞에서 닥치는 대로 베어 죽인다. 이제서야 정변임을 한 민비는 일본 공사에게 경우궁은 좁아 불편하니 창덕궁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다시 창덕궁으로 옮겨갔고 다음날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과 조선군이 함께 창덕궁으로 진입해 급진 개화파를 몰아낸다. 이 틈에 민비는 세자와 세자빈과 분묘로 도망갔고 왕대비 대왕대비도 무사히 분묘로 피신한다. 전투가 벌어지자 김옥균은 고종을 데리고 인천으로 가려 했으나
고종이 죽어도 대왕 대비가 계신 곳에서 함께하겠다고 버티자 결국 그를 내버려두고 일본군과 함께 인천으로 도망간 후 일본으로 망명한다. 왕족이 모두 북묘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이 그곳으로 가 가족들을 만났고 모두 무사한 것을 보자 이 모든 것이 수호신령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갑신정변 이후 그들에게 신령군은 곧 관우장군이자 자신들의 수호신이었고 신령군의 모든 말을 듣고 따랐다. 신령군이 밤에 궁에 들어간 말은 다음날 왕의 입으로 나와 왕명이 되었고 신령군은 공공연하게 밤의 여왕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정세 파악에 빠른 작자들은 조선의 실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고 북묘에는 고관 대작과 부인들, 검달 등 출세하고 싶은 온갖 인간들이 드나들었다. 신령군은 자신의 양아들 이유인을 고종 부부에게 추천했고 그는 주요 관직을 두루 치며 법무대신 자리까지 오른다. 고종과 민비는 신령군이 추천한 인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임명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왕과 원비를 꼬드겨 굿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다. 양아들 이유인은 민비에게 금강산 정기를 한양으로 가져와야 나라가 태평해진다며 금강산 봉우리마다 쌀1석과 분열량을 바치는 구슬하게 만들어 12,000 봉우리에 쌀 12,000석과 12만 량을 쓰도록 만들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국고는 탕진되어 나라는 만국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든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친일 내각이 들어섰고 개업하는 신령군을 혹세무민의 죄로 옥에 가둔 후 그녀가 모아둔 태산 같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풀어준다. 그녀는 북묘에서도 쫓겨나 삼천골 오막살이 집에서 숨어 지내다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시해당하자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사라진다. 민비가 시해되고 고종은 난생 처음 홀로 서기를 해야 했으나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는 재벌을 개못 주고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당이나 역술가에게 의지했다. 무당에게 여러 번 사기도 당한 고종이었으나 아관 파천 후 경운궁으로 환궁하며 다시 정덕관이란 역술가에게 빠져든다. 40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머리가 흰백발이었다던 그는 고종과 대화 중 12월 금음쯤에 궁안에 화재가 있을 거라 예언했고 놀랍게도 예언은 들어맞아 12월 금음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의 신통함에 놀란 고종은 그를 불러들여 나라의 미래를 의논하기 시작했고 정덕화는 대한제국의 운명은 1905년까지이며 이때 묵은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 말했다. 신기하게 잘 맞추긴 했네. 1905년 결정적 전환기를 맞으려면 정덕환 같은 예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고종은 이후 그를 자신의 자문관 삼아 중대사를 의논했으며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들어주었다. 무당에 빠져 그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왕과 왕비의 최후는 둘 다 비참했으니 왕비는 을미사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무능력한 고종은 1905년 을사늑양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뒤 2년 후 왕자리에서 쫓겨난다.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